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인 팀장입니다. 오늘 야당동에 있는 신규 공급된 신축 빌라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삼성캐슬 말고도 총 3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소개를 했고 두 번째 현장에 와 있는 건데 오늘은 복층 타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오늘 복층 소개에 앞서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어떤 구독자분께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 지역의 시장 어떤 흐름,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시장 참여자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 나와서 미분양 물건들을 많이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축 공급대에서 분양가가 좀 높은 집들보다는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내려간 2-3년 차 된 미분양 물건들을 선호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이 집은 이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든다 라고 한다면 바로바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선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시장에서 계약을 하셨고요. 지금은 어떠냐면 총선 이후부터 이제 5월 지금 현재까지는 소강 상태로 좀 접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관망세로 돌아서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의 시장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저렴한 미분양 물건들을 많이 선호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렇게 종종 시장 현상 같은 것들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복층 타입 소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가 좀 제법 많이 오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안전 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여기는 두개동입니다. 16세대 분양 시작을 했습니다. 분양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1층 테라스 타입, 그리고 복층 타입, 일반층 타입 이렇게 골고루 분양이 또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역하고 걸어갈 수 있는 현장이니까 아마 이렇게 신규 공급된 현장 중에서 그래도 많이 가격대가 높지 않은 선에서 또 입주금이 낮은 편이니까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입지 조건 짧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경의중앙선 운정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좀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요. 여기서 걸어 내려가면 한 850m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충분히 10분 이내로 걸어서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한 대씩입니다. 일단 라인은 제가 쭉 둘러보니까요, 겹주차는 없습니다. 모두 일렬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현관 열고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해서는 계단 6칸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8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은 4층이니까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복층 1호 타입의 조직 면적은 22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55평입니다. 세대 현관은 일반적인 크기입니다. 한쪽의 신발장은 기본 4칸이고요. 아래쪽은 띄움 시공이 되어 있고 맞은편에는 일괄 소등 버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내로 딱 들어오면 주방이 보이는데 옆으로 틀었을 때 거실까지 확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한 복층 타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거실을 볼게요. 거실의 전체 폭이 4m 80cm, 그러니까 4,800입니다. 굉장히 넓게 확장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따가 보실 2호 타입은 요거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무튼 1호나 2호나 거실 확장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래층의 층고는 거실 침실 라인이 2,500 정도 됩니다. 2,500이 조금 못 미치는데 무튼 그 정도 층고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높은 층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거실 쪽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호는 영림 이중창입니다. 거실 방향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남쪽이고 이렇게 틀었을 때가 서쪽입니다. 전반적인 뷰는 앞에 건물은 있지만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답답함은 없지만 앞에 빌라가 있어서 완전 뻥 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 앞을 살펴봤고요. 바닥은 포쉐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주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확장을 정말 잘 해놨습니다. 뒤에 있는 주방은 이 주방 전체 가로 세로 폭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데 일단 1호 타입의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이 이 뒤로 더 들어가 있어요. 이따가 2호 타입 보시면 그게 확실히 느껴지실 텐데요. 일단 이 아일랜드 식탁이 더 뒤로 배치가 되어 있는 1호 타입의 주방이라서 이 1호 타입의 주방은 이 앞으로 추가 식탁을 설치해도 됩니다. 만약에 뭐 설치해서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무릎 들어가는 공간은 이 앞에만 있으니까 의자 4개 갖다 놓고 4인용 식탁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일반 식탁을 갖다 놓고 쓰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땐 6인용 식탁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식탁 공간은 넓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을 쓰시려면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레벨이 좀 높아요. 그래서 바 의자를 갖다 놓고 쓰셔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 콘센트 하나가 있고요. 메인 쿡탑은 3구 전기 레인지인데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후드가 그 위로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한쪽을 보면 가스 배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전기 쿡탑이지만 이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바꿔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상부장은 이 위에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환기창 그리고 개수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옆에 냉장고 자리가 있습니다. 기본 2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냉장고 2대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방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용도실이 이 옆으로 있습니다. 문을 열면 여기가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의 길이가 한 2600 정도 되는 사이즈니까 기본형의 다용도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세탁실 전용 공간으로 쓰기에는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탁기 갖다 놓고도 자리가 좀 남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곳은 뭐 수납 선반을 별도로 설치해서 쓰신다든지 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팬트리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요. 팬트리 공간은 폭은 좀 좁은 감이 있지만 안쪽에 행거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수납은 좀 많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도 이렇게 환기창 창이 아주 크게 나 있는데요. 이 뒤로 봤을 때 뭐가 하나 보이죠? 이게 탑이 보입니다. 송전탑하고 조금 가까운 거리에 이 건물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요거는 참고를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팬트리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남은 공간들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메인 욕실이 하나가 있어요. 자, 메인 욕실은 그냥 일반적인 빌라에서 볼 수 있는 그 정도 면적의 평범한 일반 욕실이다, 메인 욕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쪽에 샤워 공간이 확보는 되어 있는데 파티션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거울에는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욕실을 봤고 아래층에는 방이 2개가 있거든요. 여기가 첫 번째 방인데 일단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이 2개밖에 없다 보니까 거실 주방 넓게 하고 방이 2개만 있다 보니까 이 방 자체는 사이즈가 넉넉한 편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방인데 방 사이즈 자체는 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거실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건물은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크게 답답함은 없다. 이 정도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공간의 조절기는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합니다. 이 현장의 복층 타입의 장점은 넓게 확장된 거실 주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안쪽에 있는 안방을 볼게요.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 사이즈도 큼지막합니다. 보통의 안방 사이즈보다는 조금 넓게 확장을 잘 해놨고요. 양창 구조입니다. 역시 메인 창은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측면 창도 하나가 있고
이 뒤는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별도의 문은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깊이는 상당한 편입니다. 이게 지금 3,000 한 6, 700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정말 깊이가 많이 깊은, 그래서 수납은 많이 가능한 드레스룸 공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안쪽에 안방 욕실이 또 있는데요. 안방 욕실도 샤워 공간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역시 파티션은 없습니다.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울이 있고요. 안방 욕실에는 환기창이 있어서 위에 보면 환풍 시설은 따로 없어요. 메인 욕실에는 환풍기가 있었거든요. 대신에 거기에는 환기창이 없었고요. 이 안방 욕실에는 환기창이 작게 있는 대신에 이것 때문에 환풍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설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 환기창이 있어도 환풍기는 달아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있어서 뭐 크게 상관은 없을 텐데 환기창이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리려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복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복층 계단 한쪽은 이렇게 문을 만들어서 안쪽에다 잔짐을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계단 폭은 85cm 정도 되니까 무난한 폭의 계단이다. 좁지도 않고 아주 넓지도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계단으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라오면 이 1호 타입은 바로 이렇게 보조 주방이 하나 보여요. 개수대 있고 2구 전기레인지 있고요. 그 옆에 환기창이 크게 나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 요리를 할 때는 이렇게 열어두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 1호 타입 복층의 보조 주방에는 작게라도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좀 마땅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두기에는 이렇게 폭이 좁아지니까 별로 안 예쁠 것 같고, 여기에다 세워두기에는 이 폭이 좀 짧아서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고, 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알맞게 냉장고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는 건 아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배관 나와 있죠. 여기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호 타입의 복층 위로 올라오면 여기는 이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 여기는 그냥 통로 느낌이 강합니다. 올라오자마자 그냥 보조 주방, 여기는 거실보다는 그냥 지나다니는 통로 정도. 그냥 한쪽에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넓게 안쪽까지 이어져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짐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복층의 층고는 높은 편이에요. 높은 쪽은 2200, 그리고 낮은 쪽이 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복층의 층고는 고루고루 높은 편이라서 성인이 숙이고 다닐 구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쪽에 방이 하나가 있어요. 자, 복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복층의 첫 번째 방도 크기가 상당합니다. 아래층 방도 2개 뿐이었지만 안방이나 또 다른 방 하나가 넓었잖아요. 그런데 복층의 이 첫 번째 방도 꽤 넓은 편입니다. 쓸모 있는 방으로 잘 만들어 놨고요. 역시 복층에도 이렇게 온도 조절기가 있죠. 그래서 복층까지 개별 난방 관리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방에는 뭐 에어컨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네요. 자, 맞은편으로 오면 여기가 복층의 욕실인데요. 복층의 욕실은 메인 욕실급입니다. 그래서 넓게 잘 만들어 놨고요. 역시 샤워 공간이 있는데 뭐 파티션이 분리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뭐 물론 이거는 이제 선택 사항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취향 차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욕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런데 뭐 욕조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취향인데, 이렇게 욕실이 3개잖아요. 그러면 복층 욕실 쪽에는 이렇게 욕조 하나 설치를 해놨어도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2단 수납장이 있고요. 역시 여기 복층 욕실에도 이렇게 환기창이 있어서 그런지 위에 환풍기는 따로 달아놓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복층의 두 번째 방이자 큰 방입니다. 이 방 사이즈는 밑에 안방 보셨죠? 안방이 제법 컸는데 그 방보다 더 큰 방입니다. 그래서
복층의 두 번째 방은 많이 좀 확장이 잘 되어 있는 넓은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복층 큰 방에는 또 에어컨이 달릴 겁니다. 벽걸이 에어컨으로 달릴 건데, 첫 번째 방에는 없었지만 이 두 번째 방에는 또 에어컨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1호 타입의 마지막 공간이죠. 테라스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우산을 미리 펼쳐놨는데 바람 때문에 다 날아가고 난리가 났네요. 자, 일단 복층의 테라스 자체는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큰 테라스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넓게 잘 만들어 놨는데요. 자, 한쪽에 수도 설치가 될 예정인가 해서 이렇게 다 둘러봤는데 여기에는 없고 저쪽에 있습니다. 네, 없는 줄 알았죠? 예,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습니다. 수도 있고 전기 콘센트, 예,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라스가 좋은 거는 옆 세대에 간섭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옆을 봐도 그렇고, 그쵸? 다 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옆 세대의 간섭은 1도 없다. 요게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은 거실하고 똑같은데요. 저 앞에 있는 집이 보이기는 하지만 뭐 큰 거실, 메인 거실하고 마주보는 그런 구도는 아니다 보니까 앞 건물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테라스는 넓고 수도 전기 콘센트 다 있고 옆 세대에 간섭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이렇게 1호 타입을 봤으니까 옆에 건너와서 2호 타입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호 타입 소개하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20.5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55평입니다. 실사용 면적은 1호나 2호나 55평으로 똑같은데요. 전용 면적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1호 타입은 22평, 2호 타입은 20.5평. 그래서 전용 면적은 2호 타입이 1.5평 작은 건데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실사용 면적이 같기 때문에 분양가는 똑같습니다. 자, 세대 현관은 1호나 2호나 같고요. 우측에 기본 신발장 4칸, 아래쪽에 띄움 시공되어 있고, 그리고 일괄소등 버튼의 위치, 삼연동 중문, 이런 것들 다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왔을 때 넓게 확장된 거실 주방 때문에 개방감이 느껴지는 거, 역시 2호 타입도 마찬가지인데요.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일단 2호 타입이 거실의 폭이 무려 30cm가 더 넓어졌어요. 여기가 5m 1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호보다는 2호가 거실은 더 많이 넓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로 창이 하나가 더 있는 것도 좀 다른 점이고요. 옵션 등은 동일합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앞을 보기 전에 이 창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취향 차이일 거기는 한데 이렇게 필름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일단 내창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외창은 자,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빌라에서 많이 보는 형태인데 내창에 이렇게 필름으로 다 막혀 있어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취향 차이라고 말씀드렸어. 그래서 이게 있는 게 오히려 커튼 안 치고 블라인드 안 치고 이래서 괜찮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일단 이 내창을 열기 전까지는 강제적으로 블라인드 커튼 상관없이 내가 이 바깥 풍경을 잠깐이라도 이렇게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닫아놓은 상태에서는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없앨 수가 없어요. 이 창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 상태로 사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외창처럼 기존의 빌라들처럼 이게 없이 투명하게 해놓고 커튼이든 블라인드를 치고 사는 거는, 그거는 이제 입주자가 선택하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왜냐면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바깥쪽을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 내창을 열면 볼 수는 있긴 하지만 굳이 또 창을 하나 열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바깥 풍경을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무튼 이거 취향 차이이기는 할 텐데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문을 열면
일단 거실 앞 뷰는 1호나 2호나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2호가 우측으로 틀었을 때는 더 터져 있죠. 이쪽이 측면이 터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 그래도 2호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전봇대가 하나 이렇게 바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냥 전반적인 뷰는 여기 2호 타입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 앞 살펴봤습니다. 일단 방향은 똑같은 거예요. 1호나 2호나 다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방을 볼 건데요. 주방에서도 변화가 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메인 공간이 1호보다 여기 여유 공간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아일랜드 식탁이 이 1호 라인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유 공간이 더 생긴 만큼 앞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가 식탁을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요 길이가 4m 60 정도 돼요. 그래서 추가 식탁을 놓으려면 놓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놓게 되면 어떨까요? 예, 거실을 바로 침범한다는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구 배치를 했을 때 구조가 안 예쁠 겁니다. 여기에다 이렇게 식탁을 놓게 되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아일랜드 식탁을 식탁으로 쓰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 놨을 수밖에 없었다면, 없었다면 2호 타입은 최소 이 아일랜드 식탁의 레벨을 낮춰놔야 됐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1호 타입은 이 앞에 추가 식탁을 놓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높든 낮든 별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2호 타입은 추가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마땅치 않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일랜드 식탁을 식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면 이 바 의자를 갖다 놓고 쓸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 높이의 의자를 갖다 놓고 쓸 수 있도록 이 아일랜드의 식탁을 레벨을 좀 낮춰서 제작을 해야 됐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뭐 이것도 취향 차이인데요. 바 의자가 뭐 어때서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대한민국 정서상에는 아직까지는 높은 의자에서 매번 식사를 한다는 게 조금 좀 불편하다, 아직까지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호 타입은 이렇게 레벨을 좀 낮춰놨어도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무튼 2호 타입의 주방은 이렇게 안쪽 공간이 넓어진 대신 추가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조금 어렵게 됐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냉장고 2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거 역시 같고요. 자, 환기창 아래쪽에 개수대, 그 옆으로 배관 나와 있죠. 나중에 가스레인지 교체가 쉽습니다. 메인 쿡탑은 기본이 3구 전기레인지, 그 위로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주방 뒤로 다용도실이 있는 게 일반적인 주방의 구도죠. 1호 타입은 이 뒤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옆으로 돌아 나와서 팬트리 공간 옆에 다용도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2호 타입은 다시 이렇게 주방 뒤로 해서 다용도실이 생기게 됐습니다. 다용도실의 크기는 1호나 2호나 거의 같습니다. 여기도 세탁실 전용 공간으로만 쓰기에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남는 공간들은 또 수납장 설치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자, 이제 안쪽에 있는 팬트리를 보겠습니다. 팬트리는 똑같아요. 자, 길이나 폭 1호나 2호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납은 충분히 안쪽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창 너머로 이번에는 송전탑이 조금 더 잘 보이죠. 그래도 저쪽 1호 타입은 여기 건물에 좀 가려서 이렇게 삐죽이 올라온 것만 보였는데 여기서는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송전탑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송전탑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부연 설명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 송전탑이 보여도 따로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매번 제가 저 송전탑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게 뭐 불편하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요. 저 송전탑이 있을 때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하다 보면 한 10분을 더 잡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 송전탑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 1300개 영상 중에 저 송전탑이 나오는 집들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방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인데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는 일단 1호나 2호나 다 아래층에는 방이 2개밖에 없다 보니까 방 사이즈가 조금 큰 편입니다. 그래서 2호 타입의 아래층 첫 번째 방도 방 사이즈는 넉넉하지만 안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수납 공간을 좀 확보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붙박이장 설치가 필수겠죠. 그렇다 보면 이 폭은 살짝 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방 사이즈, 기본 사이즈 자체는 조금 크다 보니까 그래도 설치를 해도 많이 좁아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첫 번째 방이 있고요. 모든 공간의 조절기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개별 난방 관리는 가능합니다. 다음은 메인 욕실. 메인 욕실은 뭐 1호나 2호나 크게 다르진 않아서 그냥 빠르게 볼게요. LED 조명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 같고요. 다음은 안방인데요. 안방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2호 타입의 안방도 크기가 제법 넉넉한 편입니다. 1호도 그랬는데요. 2호 타입도 안방은 제법 사이즈가 있는 편이고 드레스룸이 있는데 드레스룸에서는 이제 길이의 변화가 좀 있어요. 1호 타입보다는 2호 타입이 길이는 좀 좁아지기는 했지만 1호 타입은 길면서 이렇게 기역자로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2호 타입은 디귿자로 다 되어 있잖아요. 길이는 짧아졌어도 실제 수납할 수 있는 전체 공간은 1호나 2호나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여기 채광창 하나 있는데 채광창에도 심지어 필름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안방 욕실. 안방 욕실은 뭐 1호나 2호나 같아요. 일단 여기도 샤워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 공간 제법 넓죠. 파티션은 없는데 공간은 제법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LED 조명 역시 들어가 있는 거울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 2호 타입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갈 건데요. 역시 계단 옆에 보면 이렇게 문이 달린 안에 잔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고요. 계단 폭은 역시나 같습니다. 85cm 정도 되니까 일반적인 계단 사이즈지만 안정감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1호 타입하고 좀 다르게 바로 보조 주방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벽이 보이고 이렇게 틀었을 때 그제서야 이렇게 거실처럼 쓸 수 있는 반듯한 공간에다 보조 주방이 같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1호하고 2호하고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호 타입은 올라갔을 때 보조 주방이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 공간이 거실처럼은 쓸 수 없었어요. 거기는 그냥 통로처럼 봐야 되는 그런 공간만 있었는데요. 1호 타입 복층 그 통로에는 또 한쪽에 수납 공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가구 배치를 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2호 타입 복층은 올라와 보면 이렇게 반듯한 데다가 여기는 충분히 거실처럼 미니 거실처럼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또 보조 주방이 이렇게 한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옆으로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도 반듯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요 벽 있죠? 여기 요만큼이 그냥 없고 냉장고를 밀어서 딱 안쪽까지 깔끔하게 밀어 넣는다면 요 주방 싱크대하고 레벨이 같잖아요.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2호 타입의 복층 보조 주방에는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알맞게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2호 타입의 복층이 조금 더 쓸모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점인 것 같아요. 층고는 1호나 2호나 같아요. 여기도 2200, 낮은 쪽이 1900 정도 되는데요. 낮은 쪽은 1호 타입보다는 살짝 좀 낮은 겁니다. 근데 뭐 거의 비슷하니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역시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으로 방이 이렇게 두 개가 마주 보고 있어요. 이건 이제 1호 타입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1호 타입은 방이 서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마주 보고 있다는 거, 이게 좀 구조가 다르고요. 복층의 욕실은 뭐 1호나 2호나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샤워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환기창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자, 복층의 첫 번째 방 이쪽인데요. 자, 이 방은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이 가로폭보다는 세로폭이 굉장히 긴 방이에요. 한 4m 정도 되는 방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방 가로폭은 조금 좁은 듯 하나, 세로가 워낙 긴 방이기 때문에 이 방도 전체 그냥 비율로만 놓고 봤을 때는 1호 타입처럼 방은 쓸만한 크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괜찮습니다. 또 높은 건물도 없고 막혀 있지 않아서, 또 호수공원 보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불꽃놀이 같은 거 할 때는 여기서 아주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방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더라고요. 제가 1호 타입에서는 요게 안 보여서 설치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1호 타입이나 2호 타입이나 모든 방에 다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정정을 할게요. 자, 건너편에 두 번째 방, 여기가 큰 방인데요. 역시나 많이 큽니다. 1호 타입 이 복층에 올라갔을 때 큰 방 있죠. 그 방도 엄청 컸는데 이 방 역시 엄청 큽니다. 그래서 1호나 2호나 방 크기 가지고는 사실 딱히 나무랄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역시 두 번째 방 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 좋습니다. 여기는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될 거고, 복층에도 조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난방 관리 가능합니다. 이제 끝으로 테라스를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제법 내려서요, 밖으로 나가보지는 않을게요. 엄청납니다. 지금 비바람이 불어서. 여기를 열어볼까요? 밖에 비바람이 엄청 몰아치니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도 전기 콘센트 다 있는 거 똑같고, 양쪽이 옹벽으로 막혀 있어서 옆 세대 간섭이 없는 것도 똑같고요. 테라스의 전체 크기도 아주 넓다는 거, 이것도 1호하고 같습니다. 정면에 빌라가 보이긴 하지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는 거, 이것도 1호 타입하고 다 같습니다. 제가 빨리 말씀드리고 이렇게 황급히 문을 닫은 건 비바람이 엄청 안쪽으로 몰아칩니다. 그래서 현장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1호 타입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보여드렸으니까요. 궁금하시다면 다시 1호 타입 뒤로 가게 해가지고 테라스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신규 공급된 현장 3개 중에 두 번째 현장에 와가지고 복층을 소개한 건데요. 이 복층 타입의 가격은 이제 설명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5억이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복층 말고 최근에 공급된 복층 중에서는 5억대가 넘지 않는 복층으로는 야당동에서는 이제 처음일 겁니다. 물론 공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처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무튼 5억이 넘지 않는 신축 복층입니다. 최근에 공급된 현장 중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신 삼성캐슬, 그 현장은 복층이 다 5억 중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삼성캐슬보다는 가격이 확실히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인테리어 컨셉을 봤을 때 어떠셨나요? 삼성캐슬보다는 살짝 좀 디테일이 떨어지고 뭔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집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